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7점대 혹은 8점대로 나왔다고 들으셨나요? 그 수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는 단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를 8.3에서 5.7로 낮추었습니다. 약도 주사도 없이 오직 생활 습관만 바꾼 결과였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5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뇨는 평생 가는 병이다 라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당화혈색소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당화혈색소를 단순히 혈당의 평균치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의 혈관이 얼마나 당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생명 지표입니다. 영어로는 HbA1c라 부르며 적혈구의 수명인 약 120일 동안 포도당이 혈액 내 단백질과 얼마나 결합했는지를 수치로 나타냅니다. 마치 지난 3개월간의 건강 성적표인 셈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6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혈관 손상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WHO 기준으로는 5.7 미만이 정상, 5.7, 6.4는 당뇨 전 단계, 6.5 이상이면 명확한 당뇨병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가 6점대 초반에서 아직 괜찮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그 구간에서도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정상군보다 1.5배 높습니다. 공복 혈당만 보고 안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공복 수치는 단 하루의 상태지만 당화혈색소는 수개월간의 혈당 변동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밤중 혈당 식후, 혈당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상승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공복 혈당보다 당화혈색소를 더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2020년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당뇨 환자는 이미 600만 명을 넘었고 전 단계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합니다. 세를 써, 아이를 써, 푸, 즉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 위험군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위험이 높아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식습관의 서구화 운동 부족,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공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의학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병이죠. 그 말은 곧 매일의 습관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확실한 결과를 냈던 5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방법이 핵심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당화혈색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시간 누적 기록입니다. 공복 혈당이 그날의 순간적인 사진이라면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의 영상입니다. 적혈구는 평균 120일 동안 혈액 속을 순환하며 그 기간 동안 포도당이 얼마나 많이 달라붙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래서 혈당의 하루 변동이 아니라 진짜 평균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당뇨센터에 따르면 당화혈색소가 1% 높아질 때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각각 18%, 12% 증가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식습관 실수가 혈관에 얼마나 큰 누적 손상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단백질이 산화되어 염증이 생기며 혈류가 점점 막히기 때문입니다. WHO와 하버드 의대의 공동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6을 넘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1.5배, 신장 손상 위험이 2배 높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근육량이 줄면서 혈당을 소비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한편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혈맥쉔막이 탁해진 상태로 봅니다. 즉, 피가 끈적해져 흐름이 막히고 장기마다 기운이 고르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장기가 바로 신장신과 간간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는데 당이 많으면 그 과정에서 조직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삼성서울병원의 내분 비대사내과에서는 침묵의 손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화 혈색소가 높아도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거나 갈증이 나거나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그때 이미 미세혈관 손상이 진행 중입니다. 신경, 눈, 신장이 조용히 손상되고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다리가 저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니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화 혈색소를 1%만 낮춰도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21% 줄어듭니다. 이는 약의 효과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약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당화 혈색소를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신장,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병이 깊지 않을 때 고치면 약이 필요 없고 일이 무너지기 전에 막으면 힘이 들지 않는다. 지금 바로 당화혈색소를 관리하는 것이 병이 깊어지기 전에 당신의 몸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실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약도 주사도 아닌 오직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만든 사례입니다. 당화혈색소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것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벽이 포도당에 계속 노출되면 단백질이 변형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이 과정을 당화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째, 혈관 손상입니다. 높은 혈당이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인 환자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2.3배 높았습니다. 둘째, 신장 손상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혈액 속에 당이 많으면 사구체가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점차 기능을 잃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 기준으로 국내 투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성 신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초기엔 아무런 통증이 없지만 어느 순간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고 발이 붓기 시작합니다. 셋째, 시력 손상입니다. 망막에는 미세혈관이 매우 많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이 미세혈관이 막혀 시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시야가 흐려지거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넷째, 신경 손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경을 둘러싼 미세혈관이 막혀
영양 공급이 끊기고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습니다. 손발저림 감각 둔화 통증으로 시작해 심하면 당뇨발이 생겨 절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느리게 진행돼서 환자 본인은 증상이 생길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상태를 혈이 막히면 기도 막히고 기가 막히면 마음도 막힌다고 설명합니다. 피가 탁해지고 순환이 멈추면 몸 전체의 흐름이 어긋나 병이 퍼진다는 뜻입니다. 당뇨의 본질을 순환의 문제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을 지키는 것, 즉, 혈당 조절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며 진짜 목적은 혈관의 회복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합병증의 위기에서 벗어난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약 대신 식습관을 바꾸고 단 3개월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온 67세 남성의 사례입니다. 배영수 씨 67세.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3, 공복 혈당은 180을 넘겼고 세 종류의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혈당은 전혀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시력은 흐려지고 발끝이 저리며 밤마다 피로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평생 약만 먹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그의 질문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 3개월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따라 해보세요. 배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실천했습니다. 그가 시작한 변화는 단순했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꿨습니다. 밥보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그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둘째, 식사 후 10분 걷기. 셋째, 물 1.5리터 이상 마시기. 넷째, 밤 11시 이전 취침. 다섯째,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단 3개월 후 재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3에서 5.7로 떨어진 겁니다. 정상 범위 회복. 체중은 7kg 줄고 약 2가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 마이클린 교수팀이 발표한 다이렉트 연구 DIERECT 스터디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298명을 대상으로 식습관 운동을 집중 관리한 결과 12개월 후 46%가 약 없이도 당뇨병이 사라졌습니다. 즉,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혈당 조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식습관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당뇨 치료의 70%를 결정한다. 이 말은 곧 약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 리듬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약을 먹고도 병이 낫지 않는 것은 습관이 병을 다시 불러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영수 씨의 변화는 바로 그 습관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가 실천했던 5가지 핵심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법입니다. 배영수 씨의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 의학계에서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당뇨를 되돌릴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영국 글래스 고대학교의 마이클린 교수팀이 진행한 다이렉트 디렉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 298명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집중적인 식이요법과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46%의 환자가 약을 끊고도 당뇨병관의 리미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체중이 15kg 이상 줄어든 사람은 86%가 완전 관해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췌장이 스스로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과 하버드 의대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식습관과 수면 스트레스 조절을 병행하면 평균적으로 당화혈색소가 0.52%까지 자연 하락했습니다. 이는 일부 경구약보다 더 큰 효과이며 부작용도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정진호 교수팀 연구에서도 식사 순서와 식후 활동만으로 혈당 변동폭을 35%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뇨는 약이 아니라 리듬의 병이며 올바른 생활, 리듬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릅니다. 반면 잘못된 생활 습관은 혈당을 급격히 흔듭니다. 특히 60, 70대 시니어에게서 흔한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밥부터 먹는 습관. 둘째, 식후 바로 눕거나 TV를 보는 습관. 셋째,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 이 세 가지만 고쳐도 혈당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한편 동양의학에서는 당뇨를 기혈의 불균형으로 봅니다. 즉, 음양의 조화가 깨지고 신과 비의 에너지가 약해져 피가 탁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와 걷기를 통해 기의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 치료법으로 전해집니다. 이 원리는 현대의학의 포도당 흡수 속도 조절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요컨대 약보다 강력한 것은 습관의 지속성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췌장의 부담이 줄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며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제부터 그 핵심 중 첫 번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지만 실효성이 입증된 과학적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나중에 먹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의 핵심은 이 순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웨일 코넬의대 루이스 아론 교수팀이 제2형 당뇨병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되 한 그룹은 밥부터, 다른 그룹은 채소와 단백질부터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그룹은 식후 30분 혈당이 29% 낮았고 이 시간 후에도 17%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 포도당 흡수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단백질은 위 배출 속도를 완화하고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결국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는 구조가 됩니다. 이 방법은 실생활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작 전 채소를 5분간 충분히 섭취하세요. 샐러드 나물, 데친, 채소,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드세요. 고기, 생선, 두부, 달걀, 콩류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밥, 빵, 국수 등은 식사의 끝으로 미루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4세 여성 환자 한순자 씨는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220에서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고 오직 식사 순서만 조정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채소를 먹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김치 몇 조각에 그칩니다. 김치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생채소나 데친 채소가 훨씬 좋습니다. 채소 양은 최소 밥 공기 한 그릇 분량 이상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영양학과 연구에서는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이 25기 이상일 때 인슐린 감수성이 15%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식사 순서와 섬유질 섭취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혈당 회복을 위한 과학적 전략입니다. 공자는 작은 변화를 꾸준히 행하면 큰 병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이 단순한 행동이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 식사 후 단 10분의 걷기가 어떻게 혈당을 떨어뜨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후 바로 걷는 단 10분의 습관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식사 후 30분 1시간은 혈당이 가장 급격히 오르는 시기입니다. 이때 근육을 움직이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흡수하면서 혈당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즉, 걷기는 몸속 혈당 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미국 디아비티스 케어 저널 2016 공고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를 하루 3회 시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4시간 평균 혈당이 12% 낮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효과가 더 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든 노년층은 혈당 소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짧고 자주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정철수 씨 69세는 이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 대표 사례입니다. 처음 당화 혈색소 7.8이던 수치가 3개월 만에 6.5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식사 후 10분간 집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걷기 강도는 중요합니다. 숨이 아주 약간 찰 정도, 대화가 가능한 속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면 피로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오히려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릎이 좋지 않다면 제자리 걷기나 팔 흔들기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팔을 움직이면 상체 근육이 활성화되어 혈당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실험에서도 식사 후 10분 걷기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식후 2시간 혈당을 평균 30mg/dl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동양의학에서는 식후 걷기를 기회를 순환시키는 행공흰공이라 부릅니다. 음식이 위에 머물러 체지가 되지 않게 하고 기혈순환을 원활히 하여 당이 정체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국 걷기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소화와 대사를 돕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 행위입니다. 작은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식후 단 10분 하루 3번의 걷기만으로 당화 혈색소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 섭취 혈당 조절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그 중요성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혈당이 내려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이하인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30% 이상 높았고 하루 1.5리터를 마신 사람은 혈당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물은 혈액을 희석시켜 혈당 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춥니다. 둘째, 신장은 물을 이용해 혈액 속 과도한 당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셋째, 수분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오히려 혈당이 상승합니다.
서울대병원 내분 비내과 실험에서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5mg/dl 낮았으며 당화 혈색소 역시 0.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물을 마시는 시점을 잘못 잡으면 소화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2시간 후에 한 잔, 하루 총 7, 8회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마시기.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한 62세 문영희 씨는 하루에 커피만 3잔 마시고 물은 거의 안 마셨습니다. 공복 혈당은 145, 항상 입이 마르고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그분께 이 시간마다 타이머를 맞춰 물 한 잔씩 마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2개월 후 공복 혈당은 110으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6.7에서 6.2로 개선되었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고 단지 수분 섭취만 바꾼 결과였습니다. 또한 메이오 클리닉스에서는 고령층에게 하루 1.5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되 밤에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라고 권장합니다. 야간뇨를 방지하면서도 낮 시간에 혈액순환을 충분히 돕기 위해서입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수세는 혈세를 돕고 혈은 기회를 살린다고 합니다. 즉, 수분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역할이 아니라 몸의 모든 순환을 돕는 생명 연료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은 약이 필요 없는 가장 단순한 해독법이자 혈당을 안정시키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수면의 질은 혈당을 좌우하는 숨은 변수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잠과 혈당은 관계없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의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즉,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혈당이 더 높게 나옵니다. 미국 시카고대 의대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의 수면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단 6일 만에 인슐린 감수성이 40%나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서도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1.7배 높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결과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피로감과 함께 혈당 변동폭이 커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잠은 약보다 강한 치료제입니다. 65세 유민수 씨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7.5, 공복 혈당은 160이었습니다. 그분은 수면 개선을 위해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그분은 수면 개선을 위해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밤 11시 전에는 무조건 취침. 둘째, 저녁 8시 이후 카페인 금지.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도 피했습니다. 셋째,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중단.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유 씨의 수면 시간이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었고 당화 혈색소는 7.5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면 습관만 고쳤을 뿐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하루 7,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은 혈당 안정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30% 줄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잠을 신장의 기운을 되살리는 시간이라 표현합니다. 밤에 자는 동안 신신과 비가 회복되어 인체의 음양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즉,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혈당을 재설정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 앞선 4가지 노력의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바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혈당 상승 스위치입니다. 화를 내거나 불안할 때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몸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면 부신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 포도당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옛날이라면 도망치거나 싸우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였지만 현대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당은 소비되지 않고 혈관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1.5배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의 분석에 따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당화혈색소가 평균 0.6% 더 높았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아침 10분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심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합니다. 하버드대의 연구에서는 명상과 호흡 훈련을 8주간 시행한 그룹이 당화혈색소를 평균 0.5%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둘째, 취미 활동입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정원 가꾸기처럼 손과 마음을 함께 쓰는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을 늘립니다. 실제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규칙적인 취미 활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생활요법 중 하나라고 명시합니다. 셋째,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대화가 정서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부정적인 사고가 커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혈당 변동이 심해집니다. 저는 68세 여성 서순자 씨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망 이후 혼자 지내며 우울증과 당뇨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화혈색소는 8.5까지 올랐죠. 그녀에게 복지관의 노래 교실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친구를 만나 웃고 노래하며 6개월이 지나자 그 수치가 7으로 하락했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자 몸도 따라왔습니다. 공자는 마음이 편안하면 혈맥이 순하고 마음이 뒤틀리면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야말로 4가지 방법의 효과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원칙을 실제 하루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하루 실천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실제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루틴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직접 지도한 방식이며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면 대부분 당화혈색소가 0.82% 낮아졌습니다. 아침 7시 기상 후 바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을 희석하고 신장을 깨워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5분 명상을 해보세요. 심호흡과 함께 하루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아침 8시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식사할 때는 반드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음식은 꼭꼭 씹어 천천히 삼키고 식사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 유지합니다. 아침 9시 식후 10분 걷기. 창문 열고
집안을 돌거나 베란다에서 천천히 걸으세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전 11시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손가락 운동으로 순환을 유지하세요. 점심 12시 30분 식사, 전물 한 잔. 점심 역시 같은 식사 순서로 드시고 식후 10분 걷기를 잊지 마세요. 식사 후 바로 휴대폰이나 TV를 보며 앉아 있는 습관이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립니다. 오후 3시 물 한 잔과 함께 견과류 한 줌이나 사과 반쪽 정도의 간식을 드세요. 공복이 길어지면 혈당이 불안정해지므로 소량의 간식이 도움이 됩니다. 저녁 6시 30분 식사 전물 한 잔 식사 후 10분 걷기. 가능하다면 20분가량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혈류순환이 활발해져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녁 9시 하루를 돌아보며 긍정적인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짧은 감사 루틴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밤 10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음악이나 독서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수면 직전 밝은 화면은 피해야 합니다. 밤 11시 취침. 일정한 수면 시간은 인슐린 리듬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루틴은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설계된 순환 구조입니다. 물을 마시고 움직이고 쉬는 리듬이 반복되며 신체의 혈당 조절 회로가 정상화됩니다. 메이오 클리닉과 서울대병원 공통의 결론은 같습니다. 생활 습관 교정은 약보다 느리지만 지속되면 재발이 없다. 이제 이렇게 실천할 때 반드시 함께 알아야 할 주의사항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나 과도한 시도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아래 4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당화혈색소가 좋아졌다고 스스로 약을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는 과정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점진적으로 약을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의 분석에서도 자기 판단으로 약을 끊은 환자의 72%가 6개월 이내 재발했습니다. 둘째, 저혈당 증상을 주의하세요.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병행할 때 갑작스러운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지럼, 식은땀, 손떨림,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면 즉시 사탕이나 주스 한 모금을 섭취하고 휴식하세요. 메이오 클리닉은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셋째, 발을 매일 점검하세요.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느려 작은 상처도 쉽게 악화됩니다. 매일 발을 씻고 상처 갈라진 부기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고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삼성서울병원 당뇨발센터 통계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15%가 평생 한 번 이상 발에 심각한 염증을 겪습니다. 그러나 조기 관리만 잘하면 절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1% 이하로 줄어듭니다. 넷째,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은 눈신장 기능 검사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혈당 수치가 안정되어도 내부 장기는 이미 손상을 입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치료의 마침표가 아니라 유지의 시작점입니다. 생활 습관이 아무리 좋아져도 방심은 곧 재발입니다. 공자는 병이 나았다고 안심하면 병이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건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다시 내일의 수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추가 실천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음식과 습관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핵심 원칙에 더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습관 생활 팁을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보다 오래가는 효과를 주는 생활 처방전입니다. 1. 식이섬유를 늘리세요. 현미, 귀리, 통밀빵, 채소, 해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막습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20옥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한 사람은 그 이하 섭취자보다 제2형 당뇨병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2.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청어, 호두,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오메가3가 혈당보다 먼저 혈관을 회복시킨다고 명시합니다. 3. 과일은 간식으로 한 번에 적당량만. 과일에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많지만 천연당분이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하루 한두 번 사과 반쪽이나 귤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 직후보다 식사 사이 공복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4. 술은 가능한 피하세요. 알코올은 간의 포도당 조절 기능을 방해하고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증가와 혈중 지방 상승을 초래하므로 당뇨 환자에게는 한 잔도 약이 아닌 독입니다. 5. 스트레칭과 호흡을 결합하세요. 매일 아침 5분 팔을 위로 올리고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세요. 이 간단한 루틴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혈당 변동을 완화합니다. 6. 가족과 함께 하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 순서를 지키고 식후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실천 지속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서울대병원 건강행동연구소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당화혈색소 감소 폭이 단독 실천자보다 평균 0.4% 더 컸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혼자 먹는 밥은 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함께 웃고 대화하며 먹는 식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몸의 기혈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혈당뿐 아니라 심장, 신장, 혈관의 나이까지 젊어지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며 당신이 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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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혈당 상승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식후 10분 걷기를 하세요. 식사 후 짧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의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신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일정한 수면 습관이 인슐린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취미 대화는 코르티솔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몸의 회복 시스템을 되살리는 구조입니다. 하루만 해서는 변화가 없지만 3개월만 꾸준히 하면 인체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배영수 씨, 한순자 씨, 정철수 씨처럼 실제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이 5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한 환자는 3개월 내 당화 혈색소가 평균 1.4%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위험은 35% 이상 낮아졌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 당신의 오늘 한 끼, 한 걸음, 한 잔의 물이 3개월 후 건강한 몸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이어가는 것. 그것이 당신의 몸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은 수치가 높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당뇨는 포기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채소를 먼저 드시고 식후에 10분만 걸으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인생을 바꿀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룰 주제와 당신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어가야 할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5가지 원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가 직접 실천해 증명한 생활의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후 10분 걷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제 시간에 자고 마음을 다스리면 몸의 리듬이 살아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3개월만 꾸준히 지켜보세요. 수치가 내려가는 것뿐 아니라 피로감이 줄고 수면이 깊어지고 기분이 밝아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 순서를 지키고 함께 걸으세요. 당신의 변화가 가족의 건강을 바꾸고 그 가족의 습관이 또 다른 세대를 지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의 말처럼 당뇨는 평생 가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하는 습관이다. 이제 그 관리의 첫날을 오늘로 정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저녁 식사에서 채소를 먼저 드시고 식후 10분만 걷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떨어졌다면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주제로 실제 환자 식단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식단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과일은 정말 나쁜가? 밥은 꼭 잡곡으로만 먹어야 하나?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건강은 하루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김태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